지난 시간 자신의 천부적인 재능을 이용해 빠른 시간 내에 일본 최정상의 가수로 우뚝 선 오자키 유타카. 오늘은 그 세 번째 이야기 시작해 보겠습니다. 10대의 마지막 투어에 나섰던 오자키 유타카. 이 투어 역시 흥행으로는 굉장히 성공을 해요. 근데 문제는 여기서 파가 완전히 갈리게 되는 거지. 물론 10대들은 그에게 엄청난 지지를 보내고 있었어요, 여전히. 하지만 그에게 지지를 보냈던 많은 언론인들을 모조리 적으로 돌리는 계기가 되고 말아요. 이게 공연 중에 오자키의 발언이 문제였는데, 이 발언은 그들한테 오자키 유타카는 위험인물 그 자체였던 거죠. 쉽게 말해 어른들만의 사정인 거죠. 오자키의 정신상태가 이때부터 좀 불안정해지기 시작했는데, 당시 프로듀서였던 스도 아키라 씨의 증언에 의하면 그는 환하게 웃다가도 갑자기 분노했다. 도저히 종잡을 수가 없는 상태였다. 이런 말을 했다고 해요. 그리고 좋아하는 것과 싫어하는 것이 갑자기 바뀌기도 하고 도무지 어디로 튈지 알 수가 없었다는 거예요. 오자키의 20번째 생일 전날이던 1985년 11월 28일, 당시 미완성이던 부서진 문을 통해 자신의 세 번째 정규 앨범을 콘서트 투어 중에 발매를 하는데, 이 앨범에서 오자키의 심경이 드러나요. 창작에 대한 슬럼프였는지 모르겠는데 정신적으로 매우 불안정했던 것은 사실이었던 것 같아요. 투어 중에 자신의 노래를 따라하는 관객에게 내 노래이니 따라하지 말라면 소리를 치는가 하면은 갑자기 구토를 하면서 화장실로 달려가는 등 이런 이해할 수 없는 행동을 실제로 했거든요. 그야말로 당시 오자키의 상황은 최악의 상황이었던 거죠. 어떻게 됐던 간에 1986년 1월 1일 일본에서는 설날이죠. 후쿠오카 국제센터 콘서트를 끝으로 휴식에 들어가게 돼요. 이때 소속사가 오자키에게 미국 연수를 다녀오는 건 어떻겠냐, 이런 제안을 하게 되는데, 오자키도 이에 수락을 해요. 근데 사실 이게 말이 연수지, 그냥 쉽게 얘기해서 머리 좀 식히면서 좀 쉬고 오라는 뜻이에요. 어찌 보면은 소속사의 배려였던 셈이죠. 문제는 이 결정이 그를 더 최악의 상황으로 몰고 갈 거라고는 그때까지 아무도 예상하지 못했다는 거죠. 어찌 보면 3집은 급하게 급조된 앨범인데, 그중 발매 며칠 전에 진짜 시간에 쫓겨가지고 어찌 보면 날림으로 만든 곡인데, 근데 그게 명곡이 됩니다. 그 곡이 바로 Forget Me Not. 이게 물망초를 의미한다고 하는데, 물망초의 꽃말이 이 곡의 제목처럼 나를 잊지 말아요 라고 해요. 1986년 말 다시 귀국하게 된 오자키. 다시 앨범 작업에 들어갑니다. 들어가는데 때들의 대변자라는, 어찌 보면은 좋지 않은 의미의 별명이 붙었잖아요. 그 이미지를 벗으려고 노력을 한 것 같아요. 근데 문제는 소속사였던 마더 엔터프라이즈 측은 입장이 좀 달랐어요. 소속사의 입장은 기존의 컨셉으로 가자는 게 그들의 입장이었어요. 즉 어른들의 사정이 여기서도 적용이 되는 건데, 그 컨셉이 너무 크게 각인이 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어느 순간에 소속사의 밥줄이 돼버린 거야. 앞에서 미국에 간 건 그를 더 최악의 상황으로 몰고 갔다고 했잖아요. 미국 유학은 각성제에 중독이 된 상태에서 돌아와요. 아니, 안정을 취하라고 미국에 보내놨더니 오히려 이게 마약에 빠진 결과가 된 거죠. 한마디로 미국에서 무슨 일이 있었던 거야, 이거예요. 거기다 소속사는 다른 사업에 무리하게 투자를 해서 빚더미에 앉은 상태였는데, 그 사업이라는 게 마더 칠드런이라는 음반 회사인데, 이게 얼마나 허접했냐면 제대로 된 녹음실이 없어갖고 오자키는 소니의 녹음실까지 빌려 써야 되는 상황이었어요. 빚더미에 앉았으니 빚을 갚아야 할 거 아닙니까? 결국 소속사가 할 수 있는 거라곤 오자키에게 무리한 투어를 시키는 거죠. 이건 너무한 거 아니냐고. 근데 당시 오자키는 이미 각성제에 중독이 돼갖고 만신창이가 돼 있는 상태였거든요.
소속사가 자신을 이용해서 채무를 갚으려고 했다는 사실을 오자키도 나중에야 알게 됐다고 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투어를 나서요. 문제는 각성제에 중독이 돼서 처음에는 목소리가 제대로 안 나오는 거예요. 당시 1987년 공연 일부의 실제 모습인데 어떤 생각이 드시나요? 이때 오자키의 건강 상태는 그야말로 최악이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자키의 공연은 전부 다 어김없이 매진을 기록합니다. 그야말로 소속사 입장에선 밥줄이었던 거예요. 악화된 건강으로 처음에는 목소리가 부자연스러웠지만 공연을 하면서 점차 자신의 목소리를 되찾아가기 시작합니다. 허나 그의 건강 상태는 점점 안 좋아졌고 1987년 7월부터 1988년 1월까지 기획된 투어는 결국 1987년 9월 24일에 중단이 되고 맙니다. 그 와중에 그의 1987년 10월 1일 싱글 코어를 발표하는데 보통 핵이라고 부르는 곡이죠. 하지만 이미 각성제에 심각하게 중독이 된 상태였어요. 이게 어느 정도였냐면 가족들이 계속 감시를 하는데도 멈추지를 못하는 거예요. 계속 몰래 흡입하는 거예요. 결국 그렇게 무너져가는 아들을 지켜만 볼 수 없었던 그의 아버지가 그를 신고하기에 이르렀고 결국 오자키는 각성제 복용 혐의로 구속되고 맙니다. 그때가 1987년 12월 22일이었어요. 오자키가 마약 혐의로 구속된 사실은 1988년 1월 8일에나 보도가 돼요. 이 사건으로 많은 팬들이 오자키에게 등을 돌리기도 했지만 또 한편으로는 그에게 지지를 보내는 팬들도 적지 않았어요. 당시 언론에서 오자키를 비난하면서 그 팬들까지 같이 비난하는 기사를 많이 내보냈는데 여기에 많은 팬들이 신문사와 방송사에 분노하게 되죠. 그 와중에도 오자키의 앨범은 일본 전역에서 매일 7천여 장 이상이 팔리고 있었어요. 사실 이때 오자키도 자신이 실형을 살게 될 거라는 각오를 한 것 같아요. 허나 예상외로 그해 2월 집행유예로 풀려납니다. 당시 판사의 판결이 뮤지션으로서 국가에 공헌한 바가 크고 무엇보다 자신의 아들의 가수 인생이 끝장날 수도 있는데도 그걸 감수하고 신고한 그의 아버지 덕분에 어느 정도 정상 참작이 된 것도 있는 것 같아요. 그렇게 석방이 된 오자키는 다시 음악 활동에 들어갑니다. 이때부터 오자키 본인도 각성제를 끊기 위해서 노력을 많이 한 것 같아요. 일본 최정상의 가수에서 한순간에 범죄자로 전락했었으니 생각이 많이 들었을 것 같긴 해요. 그리고 1988년 5월 여태 좋지 않은 사건만 가득했던 오자키한테 경사가 생깁니다. 힘들었던 순간에 늘 힘이 되어줬던 연인 시게미 씨와 이때 결혼식을 올려요. 사실 이 둘은 사귄 지가 꽤 오래됐었어요. 그 당시에 오자키가 미국 연수를 갔을 때 송별 파티에서 처음 만났다고 해요. 오자키가 구치소에 있을 때도 늘 버팀목이 되었다고 하죠. 당시 기준으로 쳐도 굉장히 일찍 가정을 꾸린 케이스죠. 그해 6월 구치소에 수감되어 있을 당시에 완성했던 곡 태양의 파편을 머나먼 하늘과 함께 수록된 싱글을 발표해요. 이 곡은 구치소에 있는 동안 만들어진 곡이라고 하는데 자신에 대한 반성과 후회, 즉 자신의 자아성찰을 담은 곡이기도 하죠. 오자키는 이때 자신을 지지해준 팬들에 대한 고마움과 미안함 때문이었을까요? 그동안 그렇게 꺼려해왔던 공중파 방송에 자발적으로 출연하죠. 이 방송으로 인해 그 다음날 태양의 파편은 20만 장의 판매글을 올리고 오리콘 차트 3위에 오릅니다. 그해 9월 1일 4집 가로수를 발표하는데 이 앨범 역시 20만 장이 팔리면서 오리콘 차트 2위에 오릅니다. 하지만 당시의 오자키는 이런 상황이 오히려 달갑지가 않은 상황이었어요. 이게 뭔 말인가 싶죠? 사실 이때 음반이 망해서라도 소속사 마더 엔터프라이즈와 빨리 정리를 하고 싶어 했어요. 사실 오자키가 생각한 4집의 타이틀곡은 가로수가 아니라 종이조각과 바이블 이 곡이었어요. 근데 그걸 오자키가 의도적으로 타이틀곡을 바꿔버린 거죠. 그래서 싱글 태양의 파편 역시 4집 앨범에서는 제외가 된 것이고요. 어찌 보면 망하려고 만든 앨범인데 이것마저 대박이 나버리는 난감한 상황이 벌어진 거예요. 이건 너무한 거 아니냐고. 이때 오자키는
마더 엔터프라이즈와 결별을 준비하게 됩니다. 사실상